안녕하세요. 저는 알고색의 정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알고색은 이스라엘 쪽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이라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이라고 저희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장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안에 사업적인 요건에 따라 가지고 정책들이 들어가잖아요. 특정 회사 내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넣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운영팀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 신청된 보안 정책에 대해서 리뷰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떤 장비에 넣을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설계를 하겠죠. 설계를 한 다음에 보안팀이 됐거나 아니면 유관 부서에 대한 협의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해당 장비 정책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정책에 대한 요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보안상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면 되는지 이렇게 설계한 정책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해당 장비에 네트워크 장비나 방화벽 장비의 정책을 넣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정책이 다 들어간 이후에도 어찌됐건 서비스가 계속 되면서 이 정책이 원활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중복되거나 잘못된 정책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비즈니스 요건이 끝나거나 뭔가 변경이 발생해서 정책을 드러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정책에 대한 폐기까지 1년의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 정책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알고색이랑 메가존은 작년 12월에 저희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여태까지는 일반 그냥 피지컬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만 지원을 그쪽을 이제 기반으로 사업을 좀 했었었는데 AWS 쪽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 AWS 쪽 관련돼 가지고 이 저희 알고색 방화벽 정책관리 제품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할지 지금 협의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이 네트워크 보안 현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장비들은 다른 보안 장비랑 틀리게 박스만 나와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요건에 맞춰 가지고 고객 운영자들이 그 안에 정책을 넣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장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들의 99%는 방화벽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대부분 다 설정상의 오류예요. 그 다음에 작년 한 해의 통계를 놓고 봤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네트워크 운영하시는 부분에 응답자의 한 80% 정도가 네트워크 정책을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보안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서비스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방화벽 정책을 넣는 과정들이 약간 좀 복잡해졌어요. 그냥 과거에는 네트워크 자체가 단순했기 때문에 그냥 장비 한두 대 찾아가지고 넣으면은 끝나는 거였는데 요즘은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좀 더 많이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뭔가 서비스를 열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아니면 정책을 열어줘야 되는 장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요청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정책이 열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 들어가셔서 제일 많이 외주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보통 PC를 갖고 들어가고 IP 할당 받은 다음에 어디 서비스 접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길 뚫리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저희 알고색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객들의 필요한 사항을 지금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알고색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도 그래도 엔터프라이즈, 금융, 공공 해가지고 고루고루 좀 사용하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요건 때문에 저희 제품을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크게는 방화벽 보안 정책의 분석이나 최적화 쪽 관련된 이슈가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정책의 분석이나 최적화 쪽 있어가지고 애니 정책이나 네트워크 대역대로 허용된 정책에 대한 보안 강화를 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다, 그러면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이 됐건 아니면 특정 업체들이 됐건 외부 감사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방화벽 정책을 가지고 제일 먼저 보시는 게 N이나 네트워크 대역대로 크게 열린 정책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일 쉽게는 이런 것들은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거 보안 정책 강화하세요라고 권고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일반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이 작업을 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방화벽의 특정 뭐 100번째 줄에 N이라는 정책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미사용 기준을 확인을 해야 돼요. 보통 금융권이 지금 타이트하게 한 분기에서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 잡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길게 잡을 경우 365일까지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65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A라는 방화벽 100번의 정책이 사용된 365일치 로그를 우선 다 긁어야 돼요. 그렇고 나면 그 N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건 발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어떤 출발지, 어떤 목적지, 어떤 서비스 포트가 요청이 와서 이 N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이게 통과됐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다 룰을 다 이제 재구성을 해가지고 상단에 다시 쌓아줘야 되는데 이런 분석 작업 자체가 통상적으로 2,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책 하나를 가지고 건드리는데. 그런데 저희 알고셋 같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방화벽 정책들 땡겨오고 그다음에 로그들 받아가지고 평소에 분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N이나 네트워크 대역대로 열린 정책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그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되게 쉽고 빠르게 정책을 강화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요거랑 마찬가지로 뭐 중복 정책이라든가 장기 미사용 정책 그다음에 오브젝트 객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요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기존의 운영 중인 방화벽 보안 정책에 대한 최적화 이런 요건 때문에 이제 저희 제품을 찾으시는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화벽 정책의 신청 승인 처리 이력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거의 대다수 고객사들이 방화벽 뭔가 그 네트워크 액세스를 열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룹웨어나 전자결제 시스템에 신청 시스템들이 다 존재는 해요. 대부분 이 신청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신청만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신청받은 내역이 지정된 네트워크 운영자한테 똑 떨어지는 형식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 단계는 다 매뉴얼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별도로 신청 이력은 이렇게 받았지만 요거를 내가 알아서 설계를 한 다음에 내 상위 부서자한테 승인을 받던 아니면 보안팀이랑 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책 설계하고 반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넣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이력을 남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이 계속 추가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력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방화벽 정책이라는 것들은 들어갔다가 빠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신청에 대한 이력만 쌓는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정책에 대해서 이거 누가 어떻게 낸 거야? 이거 왜 들어가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1년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훨씬 그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그 룰 문서화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세요. 짧게는 한 달에 한 번, 뭐 길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그간 있었던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문서 기록을 남기는데 이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냥 원클릭으로 바로 보고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많이 지금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정책 설계하는데 애로사항이 약간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A부터 B 구간에 어떤 특정 서비스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때 그냥 장비 하나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장비를 여러 대, 세네 대 이상 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라우팅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계하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회사 내에 네트워크를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바로 파악이 가능하시겠지만 연륜이 좀 적거나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나 방화벽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A, B 구간의 특정 서비스를 열어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냥 단순한 쿼리를 날려가지고 자, 요거는 라우팅이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잡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장비들을 통해서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정책 설계 시에 대한 운영자의 업무 효율성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제 니즈인데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동화 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방화벽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설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들이 제일 많은 업무 로드를 느끼는 것은 정책을 입력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접속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장비를 세대 건드려야 돼요. 그럼 어찌됐건 설계 다 끝난 다음에 A 장비 로그인 해가지고 정책 넣고 B 장비 다시 로그인해서 정책 넣고 C 장비 다시 정책 로그인하고 정책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있기 때문에 로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기업들이 정책을 넣을 때 일과 시간에는 넣지 못하게끔 해요. 그러면 낮 시간에는 설계 작업만 하고 보통 정책을 넣는 거는 업무 시간 끝나고 6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항상 그러면은 이제 야근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정책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요건들 니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방화벽 정책에 대한 그 방화벽 관련된 보안 사고가 99%가 잘못된 설정 오류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설계를 아예 잘못했던가 아니면 우리 맨날 실수하는 오타예요. 정책을 입력을 하다가도 사람이 정책을 입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요거 그냥 오타 하나 딱 나면 숫자 하나 잘못 넣으면은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진짜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 방화벽 정책 적용하는 부분을 자동화할 경우에는 업무 로드도 좀 많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휴먼 에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들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제품을 시장에서는 좀 많이 찾으시고 검토하시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피지컬 네트워크 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AWS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저보다 물론 더 훨씬 더 전문가시고 잘 아시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리뷰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면요. AWS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방화벽과 같은 게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시큐리티 그룹은 기본적으로 인스턴스에 적용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책 따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은 일반 방화벽이 제공하는 거랑 틀리게 룰 순번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허용 정책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ACL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서브넷, VPC 단에 보통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책이 있고 얘는 allow나 deny 룰들을 두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VPC와 VPC 간에 대한 정책은 네트워크 ACL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브넷 안에 존재하는 인스턴스 간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보안 정책을 컨트롤하는데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외부에서 이 특정 AWS 안으로 들어오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 보안 정책을 체크를 할 때는 우선 네트워크 ACL을 먼저 본 다음에 여기서 허용할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큐리티 그룹 정책들을 보는 거고요. 또 거꾸로 나갈 때는 아웃바운드로 나갈 때에는 그 인스턴스 안에 있는 적용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 정책을 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ACL 정책을 보고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AWS의 그 시큐리티 그룹이나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화벽이랑 틀리게 제약사항들이 지금 있어요.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개 룰밖에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은 최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각각 50개씩만 적용이 가능하죠.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기준으로, 서브넷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바라봤을 때는 한 개의 정책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기준으로 시큐리티 그룹 정책은 최대 5개까지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룰 조합이 하나의 인스턴스 기준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따로따로 한 270개까지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통상 저희가 물리 방화벽을 가지고 얘기할 때 방화벽 안에 정책은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70개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운영하시는 이 네트워크 보안 정책이랑 AWS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 환경이랑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운영자들이 사용하던 네트워크 그냥 물리적인 환경에서 네트워크 방화벽 운영하듯이 원활하게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약간 좀 힘든 사항이에요. 물론 뭐 AWS 안에서 운영하는 인스턴스가 그 위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올라가 있는 뭔가 모듈 자체가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것들이 아니라던가 뭐 테스트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적용해서 넣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큰 이슈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갔을 때에는 보안성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AWS 그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보안성에 대해서 더 많이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만 가지고 정책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사항이라든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로 운영하시는 고객들은 서드파티 파이어월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이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네트워크 ACL이나 시큐리티 그룹 자체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일본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자체로 하는 것보다 서드파티 파이어월을 사용을 했었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 7단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대부분이 요즘 방화벽 장비 같은 경우는 UTM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화벽 기능 이외에 뭐 IPS나 안티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시죠. 자, 그런데 AWS를 지금 한국에서도 아마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IT 자산을 AWS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온프라미스 물리적인 환경에서 운영하는 또 네트워크 환경이랑 AWS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과 AWS에서 운영하는 보안 정책과 그 다음에 AWS를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또 가상화로 또 올린 또 클라우드형 방화벽 장비들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되면 가시성 점점 떨어지고요. 컨트롤 안 되는 거고 점점 관리 손을 놓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알고색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우선 비지빌리티랑 컨트롤이에요. 자, 저희 알고색 제품이 그냥 물리환경, 그 다음에 AWS랑 물리환경을 같이 어우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되게 넓어요. 근데 오늘 그 시간이 좀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우선 현재는 AWS 그 시큐리티 그룹이랑 네트워크 ACL 기준으로 어떤 과실성과 그것만 놓고 봤었을 때 어떤 기능들을 좀 줄 수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약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알고색 제품이 기본적으로는 그 일반 그냥 피지컬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스위치나 라우터나 방화벽 장비들을 쭉 운영 관리하는 것들이고요. 주기적으로 접속을 해서 정책들 백업들 받고 분석도 하고 로그 분석도 하고 하는 구조예요. AWS에 올라가 있는 인스턴스를 그 똑같은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의 인스턴스 안에 시큐리티 그룹 정책이 한 3-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AWS 콘솔에서 보시려면은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별도로 다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특정 인스턴스를 하나씩 클릭했었을 때 그 위에 이 인스턴스에 적용되어 있는 네트워크 ACL이나 아니면 시큐리티 그룹 정책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검색 조회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는 서드파티 방화벽 그 위에 있는 뭐 시큐리티 그룹이나 네트워크 ACL 같은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검색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WS에서 누군가 정책 변경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저희 알고색 제품에서 변경 이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별 검색해가지고 문서 기록을 남긴다라든가 아니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그 보안 정책 같은 경우는 보안을 책임지는 1차적인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 보안 관리 정책은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보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감사라든가 오디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특이하게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 그 피지컬 네트워크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회사는 SSH는 그냥 다 열어주면 안 돼요. 아니면 텔넷 이거 다 막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정책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화벽 장비에서 이 정책들을 허용하고 있는지 막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색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보안 정책에 대해서 관리 기준들을 등록을 해놓고 전체 온프라미스나 AWS 시큐리티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정책들을 쭉 훑은 다음에 이 우리가 지정한 보안 정책에 위배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쭉쭉 도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리, 또 감사, 이제 이런 기능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컴플라이언스 쪽, 보통 국내에서는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아마 적용될 수 있는 게 ISO 27001이나 PCI DSS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트워크 보안 정책들, AWS도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된다면 포함해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 보안 정책들이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기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특정 몇 점 몇 항에 대해서 정책을 위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WS 안에 올라가 있는 이제 이 환경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에서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유저들이 또 회사에는 되게 많이 존재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IT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유저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를 접속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중간에 존재를 하는지,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I don't care예요. 저는 그냥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마 어느 순간 담당자가 받으면 네트워크도 운영하는 친구들은 네트워크만 아마 관리를 할 테고, 또 아마 그 퍼블릭 클라우드 쪽 운영하는 팀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틀릴 수 있는 공산이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건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모든 방화벽 정책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검색 조회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 목적지, 서비스 포트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열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거나 하는 요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자, 요 출발지, 목적지, 서비스 포트에 대한 이 정책은 요런 방화벽들이, 장비들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요청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경로로 네트워크 통신이 경로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네트워크 라우팅은 다 잡혀 있는데 지금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6대 장비를 건드려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우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우팅 테이블이 다 잡혀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방화벽 몇 대와 이 시큐리티 그룹 안에 있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통신을 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 이런 요건 사항이 왔었을 때 내가 어떤 장비를 대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되게 쉽고 빠르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작업 계획서를 쭉 얘가 이제 내가 건드려야 되는 이 장비 4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정책을 지금 요청 트래픽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AW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쪽 이 장비의 요 시큐리티 그룹의 인바운드 정책에 요런 아이를 추가하겠습니다라는 워크 오더를 만들어내요. 워크오더를 만들어내면 저희 쪽 그 자동으로 정책을 적용하는 모듈이 지가 돌아가지고 AWS 안에 이 시큐리티 그룹 안에 이 정책을 자동으로 추가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지금 그 로드맵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VPC 플로우 로그를 연동할 예정이에요. 이 로그가 연동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일반 물리적인 방화벽이랑 똑같이 정책에 대한 사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대역이나 애니로 열려있는 정책에 대해서 실제 발생한 사용하는 트래픽들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정책들을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그런 기초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알고색 제품이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이 파이어월 어널라이저라는 기본적으로 방화벽 정책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최적화하고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AWS 하나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특정 고객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큐리티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져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이런 이 파이어월 어널라이저라는 제품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가시성이라든가 분석 기능 이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온프라미스랑 이거랑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열고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용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파이어플로어는 이 티켓팅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또 포함해가지고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들이 이제 AWS를 이제 하나 둘씩 사용하시면서 점점 전환을 고려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물리 환경에서 돌던 데이터 센터에서 있던 이 자산들을 클라우드 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즈니스 플로우라는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지금 현재 IDC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성이라든가 그때 말씀하신 티켓팅 시스템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영문으로 나오지만은 국내에 있는 많은 그 커스터마이징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앞단에 일반 사용자한테 공개되는 거는 지금 한글화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를 해요. 알고 웍스라는 제품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제품이 인사DB 결제 시스템 연동은 다 돼 있어요. 한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우선은 기본적인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